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회 1번부터 2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연면적이 43,0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최소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면적 43,000이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15,000제곱미터마다 한 명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5,000제곱미터라는 면적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43,000을 15,000제곱미터로 나누게 되면 2.87명이 되고 사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한다. 절하라는 의미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명이다. 1번과 2번은 틀렸죠. 소방안전관리자가 1명과 2명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1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최소 인원은 1명으로 보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평면도이다. 보기를 참고해서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을 보니까 이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이 1실부터 9실까지 9개의 실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의 경우에는 9개의 실이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4.5제곱미터로 동일하다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보니까 사람이 1명 있죠. 따라서 종사자는 1인이 있다. 사무실의 면적 같은 경우는 객실의 면적보다 조금 좁습니다. 3제곱미터이다.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을 구할 때 침대가 없는 경우는 기준 면적을 통해서 수용 인원을 구하게 됩니다. 해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전부 앉아있는 경우죠. 앉아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9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강당,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을 떠올리시면 1인당 필요한 면적이 강의실보다는 훨씬 넓어야 되겠죠. 사람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1.9보다 훨씬 넓은 4.6제곱미터를 1인 기준의 면적으로 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3제곱미터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강의실이나 운동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3제곱미터가 기준이 되겠죠. 수용 인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인원은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인 3제곱미터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종사자 수는 사무실에 1명이 있기 때문에 1에다가 바닥 면적 전체를 구하면 되는데 객실이 9개가 있고 객실 9개는 4.5제곱미터로 면적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4.9에다가 9개의 실을 더하고 사무실의 면적인 3제곱미터를 더하면 전체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이 값을 기준 면적인 3으로 나누어 주면 15.5명이 되고 이 경우는 절상하면 되기 때문에 1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16인이다. 2번 문제. 양벌 규정이 부과되는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양벌 규정은 벌금에만 적용이 됩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벌금형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행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용되는 벌칙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방해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 소방기본법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 긴급 조치를 방해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 두 개 다 똑같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화재 예방법상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화재 안전조사 항목 중에 하나가 그렇죠. 맞겠죠. 2번.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해야겠죠.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재난예측경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겠죠. 4번. 소방관 서장은 화재 안전조사 결과를 30일 이상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 30일 이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소방시설법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소방시설법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서서 소방시설법에 나오는 과태료는 거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는 자 부과되는 벌칙은 그렇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부분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관리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 피난시설 방화구역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즉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관리업자 등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문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5번 문제는 관계인의 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훈련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는 안전원에서 뭔가에 대해서 훈련과 교육에 대해서 배운 자입니다. 따라서 관계인, 소관점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한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모두의 업무로 볼 수 있겠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관리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또한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다중이용업소법상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 다중이용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였을까요? 마찬가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해설 부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아래 해설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 다중이용 업주에게 과태료 300이 부과가 된다. 두 번째,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하지 않는 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마지막,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는 자. 영화관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영화관에는 피난 안내도가 갖추어져 있고 영화를 보기 전에 영상물을 상영을 하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부 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8번 문제. 방염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8번 문제의 경우에는 방염 제외 물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두께 2mm 미만의 종이벽지라고 했는데 종이벽지 자체는 방염 제외 물품이기 때문에 두께와 상관없이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가구류하고 너비 10cm 이하의 반자 돌림대 또한 방염 제외 물품이기 때문에 니은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의 경우 단란 주점 영업장에 설치된 소파의 경우는 방염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물품에 해당이 되고 창문에 설치된 커튼 또한 방염 대상이기 때문에 니을도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근무하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24년도 7월 1일에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일하게 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선임 신고일이 며칠인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선임일은 30일 이내이고 신고일은 2주에 해당하는 14일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해임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을 포함한 30일간입니다. 따라서 7월 5일, 14일, 20일, 30일 전부 선임일 기준으로 맞겠죠. 신고일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14일입니다. 따라서 7월 5일에 14일을 더하면 7월 19일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7월 15일에 했다라고 하면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맞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총괄 재난관리자의 자격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총괄 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총괄 재난관리자가 필요한데 초고층 건축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기 때문에 해설 부분의 자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안전관리 분야 전부 다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사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특급이기 때문에 특급 자격을 갖춘 사람 또한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안전관리 분야 다 관련 있는 분야이죠. 이 경우에는 기사 또는 기능장이 있다라고 하면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사 또는 기능장은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산업기사는 이것보다 많겠죠. 따라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로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따라서 주택관리사는 기사 기능장을 가진 자와 실무 경력 기간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특급 자격을 갖춘 사람 가능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급을 가진 사람? 아니죠. 특급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은 틀렸고. 실무 경력 5년이라고 했는데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사인 경우에는 기사 또는 기능장과 같습니다. 따라서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렸겠죠.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4층에 해당하는 초고층 빌딩의 경우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개수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94층의 경우에는 30층에 하나, 60층에 하나, 90층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4번 3개소 이상이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하층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지 면적이 즉 땅의 면적이 2,5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500분의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750, 750, 100을 다 더하면 되겠죠. 3개를 다 더하면 그렇죠. 2,500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100분율이기 때문에 뒤에 100%를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용적률이 100%이다. 100%가 답이 되겠죠. 1번과 4번은 틀렸네요. 건폐율 보겠습니다. 건폐율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1층의 바닥 면적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층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500분의 1000이 바로 건폐율이 되겠죠.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를 곱하게 되면 그렇죠. 40%가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00%, 건폐율은 40%이다. 12번 문제,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신축, 신자가 새로운 신자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땅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한 것 맞겠죠. 증축이라는 것은 증이 늘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2번도 맞습니다. 개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다시 축조한 것이다. 이거는 개축이 아니라 그렇죠. 재축이 되겠죠. 재축이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재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옮겨가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그림과 조건을 참고하여 해당 건물의 면적별 방화 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0층을 보니까 바닥 면적이 4,000제곱미터, 11층은 4,000제곱미터, 12층은 4,000제곱미터 다 똑같죠? 조건을 보겠습니다. 3개 층의 바닥 면적은 4,000제곱미터로 동일하다. 두 번째, 해당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스프링클러 설비를 우리는 해설 부분에 보시면 자동식 소화 설비라고 합니다. 자동식 소화 설비이다. 따라서 방화 구획의 면적이 3배로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곱하기 3배를 여러분들이 면적 기준을 완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실내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라고 했습니다. 해설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별로 구획할 때 10층 이하의 층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층은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가로 부분에 불연 재료인 경우는 어떻다? 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11층과 12층은 얼마? 그렇죠. 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배를 한다. 따라서 10층의 경우에는 1000의 3배인 3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 따라서 4000을 3000으로 나눠주면 그렇죠. 1.34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방화 구획이 필요하다. 2개의 공간으로 방화 구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층과 12층은 기준이 똑같죠. 500의 3배면 1500입니다. 따라서 4000을 1500으로 나눠주면 2.67이 되겠고 절상하면 3개입니다. 따라서 3개 이상의 공간으로 방화 구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층은 방화 구획할 필요가 없다. 방화 구획해야 되겠죠. 2개 이상으로 방화 구획한다. 11층과 12층은 그렇죠.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으로 방화 구획한다. 3번에 3개 이상, 3번이 맞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3개 층 모두 5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한다? 아니죠. 10층이 3000, 11층과 12층이 15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한다라고 했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성장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화재의 성장 단계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초기 단계, 성장기, 최성기, 그리고 마지막 감쇄기를 거치게 됩니다. 1번, 화재 초기에는 발화 단계겠죠. 이때 백색 연기가 나오게 됩니다. 백색 연기이다. 1번이 맞겠죠. 답은 1번. 2번, 실내 전체가 화염으로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 현상은 언제 일어납니까? 최성기가 맞나요? 아니죠. 플래시 오버는 성장기 때 일어납니다. 성장기이다. 3번, 계급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연료의 양보다 많아진다. 자,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계급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연료보다 많아지는 것은 감쇄기라고 했습니다. 감쇄기이다. 3번도 틀렸네요. 4번, 실내 연기의 양은 작아지고 화염이 확대되어 계급 밖으로 불꽃이 분출하는 시기, 감쇄기가 아니라 최성기가 되겠죠. 4번은 최성기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네요. 16번 문제.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나와 있는데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는 것은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라고 연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소가 잘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값이 그렇죠. 작아야 합니다. 즉 적은 에너지로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두 번째 열 전도도는 작아야 한다. 열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연소가 잘 이루어지겠죠. 발열량이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조연성 가스, 즉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지 연소가 잘 이루어집니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그렇죠. 커야 되겠죠. 통나무를 연소시키는 것보다 통나무를 잘게 쪼갠 톱밥을 연소시키는 게 훨씬 열량이 높겠죠. 인하점, 발화점, 용흥점은 당연히 낮아야지 불이 금방 붙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값은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한다. 열 전도도도 그렇죠. 작아야 되겠죠. 인하점, 발화점, 영흥점은 낮아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비누처럼 화재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식용유와 같은 주방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화재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방 화재를 우리는 주방을 키친이라고 하기 때문에 K급 화재라고 합니다. K급 화재이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이고 냉각 소화가 주 소화 효과가 됩니다. B급은 유류 화재이며 질식 소화가 주 소화 효과이다. C급은 전기 화재이고 질식 소화가 주 소화 효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전기 화재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선이 절연되어 있다. 절연이라는 건 뭘까요? 절연이라는 것은 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될 이유가 없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락시라고 했는데 단락이라는 건 합선을 의미합니다. 이때 스파크가 발생되어 인화성 물질에 착화되었다. 그럼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겠죠. 과전류가 흘렀다. 적열 반응 빨갛게 되는 것이죠. 빨갛게 되는 것. 전선이. 그럼 3번도 전기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 4번 전선로의 한 선이 대지에 접속하여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지락이라고 했고 지락 전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8번 문제. 제5류 위험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었죠. 1, 2, 3, 4, 5, 6, 6까지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상가자, 인자산. 5번째 위험물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인자산, 자에 해당하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반응성의 특징은 내 안에 산소가 있고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점화되었을 때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번.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반응성 물질이 맞을까요? 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사료 위험물입니다. 즉 여러분들 휘발유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휘발유를 우리는 인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화성 액체의 경우에는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즉 내 안에 가연물과 산소가 있다. 따라서 자기 연소한다. 2번은 맞죠.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소화가 곤란합니다. 폭탄을 떠올리시면 되고 가열, 충격, 마찰 등의 착화, 폭발한다. 폭탄이기 때문에 맞겠죠. 4번도 맞습니다. 20번 문제. 액화 석유가스 LP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P가 페트롤리움, 석유를 의미하는데 탄소량이 많은 경우가 액화 석유가스이고 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 주성분이 메테인이다. 메테인은 메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C 하나에 H 4개인 경우 CH4가 되겠죠. 이 경우는 LPG가 아니라 LNG가 되겠고 두 번째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나와 있는데 프로페인의 경우에는 탄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러면 수소의 개수는 3개의 2배를 하고 더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H가 8개 있다. 뷰테인의 경우에는 탄소가 4개 있기 때문에 4에다가 2배를 해서 2개를 더하면 수소가 10개가 되겠죠.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액화 석유가스인 LPG의 주성분이 맞습니다. 니은 공기보다 가벼워 라고 했는데 공기보다 가벼운 건 LNG가 되겠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할 때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체류하게 됩니다. 디귿도 틀렸겠죠. 리얼.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가 8m 이내에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LNG의 경우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에 L과 N 사이에 O를 넣으면 long, 길다 해서 길다는 8m라고 했고 LPG는 4m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평거리가 4m 이내 설치한다가 맞겠죠. 미음,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 LPG는 자동차 연료가 맞죠. 따라서 미음도 맞는 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자동 심장 충격기의 구성 요소 중에 제세동 버튼으로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이때 제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충격을 의미합니다. 가 부분에 온오프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가는 전원 버튼이다. 라 부분 보도록 할게요. 전기 표시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제세동 버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가 답이 되겠죠. 화재로 인해 표피층과 진피층이 손상이 되었고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오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화상의 분류를 물어봤습니다. 피부를 떠올려 보시면 피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맨 위에 살갗 이 부분이 표피, 그리고 중간 부분이 진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피하 지방이 되겠죠. 표피가 손상되는 경우를 우리는 1도 화상이라고 하고 진피까지 손상되는 경우를 2도 화상, 피하 지방까지 손상되는 경우를 3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표피층하고 진피층이 손상된다라고 했으니까 진피층까지 손상되는 2도 화상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도 화상의 경우에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2도 화상의 경우에는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을 입는다. 즉 표피층과 진피층이 손상된다. 심한 통증과 발적과 수포가 발생된다. 표피의 경우에는 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된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CPR의 시행 절차에 대해서 알맞게 배열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호흡이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가슴 압박 30회가 끝나면 인공호흡 그렇죠. 2회를 실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소화기구의 점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소화기에는 소형과 대형이 있는데 소형의 경우에는 20m마다 설치한다라고 했고 대형의 경우에는 30m마다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시 압력계가 녹색 범위일 때가 정상이다라고 했고 분말 소화 약제의 경우에는 10년의 내용 연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설치 높이의 적합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기억은 맞고 배치거리 소형이 30? 아니죠. 소형이 20이고 대형이 그렇죠. 대형이 30입니다. 따라서 2번 니은은 틀렸죠. 구획된 거실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소화기의 변형, 손상, 부식 등 외관을 확인한다. 리을도 맞겠죠. 지시 압력계가 황색일 때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황색이 아니라 그렇죠. 녹색이라고 했습니다. 녹색이기 때문에 미음은 틀렸죠. 수동식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는 7년? 7년 맞나요? 아니죠.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의 근린생활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 C급 분말 소화기를 몇 단위 설치해야 되는가 분말 소화기의 단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면적 기준은 관련이 없겠죠.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설치를 하고 공직과 문의장은 그렇죠.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노숙공판장,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죠.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내화 구조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때 면적 기준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2배이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라고 했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나지 않겠죠. 근린생활시설은 100제곱미터와 한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500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단위 면적인 100으로 나눠주면 5단위가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6번부터 5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